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주디스 올로프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입니다. 이 책의 저자 주디스 올로프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UCLA의 임상조교수로 2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우리의 잠재된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는 에너지 단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치유법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죠. 여러분도 혹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거나 일과 가족 사이에서 지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폭력과 이기심,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낭독해드릴 창조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법 챕터에서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직관과 창의력을 깨우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창조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법. 창조성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또한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활력소이며 고갈된 에너지의 충전원이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창조성을 일깨울 수 있다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예술가들만이 이런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생명력과 더불어 위대한 영적 흐름이 잠재된 에너지를 끌어낸다. 창조성은 통제력과는 다르다.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감정이다.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창조성을 일깨울 수 있다. 누군가의 말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당신이 마음 깊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바쳐라. 내 안에 있던 창조성은 이미 사라졌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열정은 죽지 않는다.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대단한 소설을 쓰든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든 샐러드 위에 장미 꽃잎을 뿌리든 충동의 흐름을 따르며 즐겁게 생활하면 에너지는 금세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따분한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 내게 창조의 기운이 미묘하게 느껴진다. 세포 연구에서부터 색칠하기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활동에 필요한 창조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확장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지금껏 믿고 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한다. 평범함에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자신을 옥죄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항상 바란다. 광고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일이 내 에너지를 몽땅 빼앗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겨워요. 그때 나는 그녀 안에서 빛나는 색다른 창조성을 느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곧바로 광고 일을 그만두었다. 현재 그녀는 애완동물 센터를 운영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곳에 머무는 운 좋은 강아지들은 온종일 그녀의 사랑을 받는다. 매사에 규칙을 강조하던 전직 육군 대령이 떠오른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절대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그는 놀랍게도 정원사가 되어 있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창조 에너지가 당신이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창조성을 정의한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탕에 두고 있다. 창조성이란 감성과 지성이 뒤섞인 직관적인 리듬에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자. 창조성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내적인 감정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럴듯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면의 잠자는 영감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본능이 자리하고 있다. 창조성은 이 본능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 좋은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한 곳에 모이는 성이나 영성과 달리 창조성은 출발점이 될 만한 에너지 센터가 없다. 그 대신 우리 몸 안을 자유롭게 흐르며 감정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차크라의 에너지를 되살린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창조성도 직관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창조성과 직관은 모두 흐름 속에서 고유의 힘을 발휘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성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재기발랄함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4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로맨틱한 관계는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나를 비탄에 빠뜨렸고 그 깊디 깊은 슬픔의 구덩이에서 나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시작한 것이 글쓰기였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 위에 무엇이든 끼적이기 시작했고 매주 글쓰기 모임에도 나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에너지가 솟아났고 직관의 소리가 귀에서 들려왔다. 글을 쓰며 조금씩 영혼에 다가서자 벗어나기 힘들었던 욕망이 사라졌고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뒤이어 임신에 대한 갈망은 깨끗이 사라졌다. 삶은 팔딱이며 뛰어오르는 물고기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매우 유연하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창조성을 탈출구로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창조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나 깊은 실망감에 빠져들곤 한다. 하지만 창조성을 발휘하면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위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창조의 에너지는 통제와 억압이 아닌 따스하며 황홀하고 자유로운 흐름이다. 내면의 쓰라림을 어루만지는 진통제인 것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아갈 길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내면의 텅 빈 공간에 적극적으로 스며든다. 이 에너지가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아기의 탄생, 억만금의 돈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공허한 내면을 따스한 보금자리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창조성은 당신의 고향이다. 그 에너지 안에서 당신은 고통을 털어내고 온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내면의 숨은 생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창조적인 에너지를 일깨우려면 진실해야 한다. 내가 지닌 호기심과 열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내게 없는 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척, 아닌 척하는 것으로는 창조성을 느낄 수 없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망설임 없이 따르자. 창조 에너지가 언제나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때론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간지러운 느낌, 긴장이 풀리는 느낌, 완벽한 몰입, 흥분되는 기분, 순수한 기쁨,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당신에게 다가갈 것이다. 창조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창조성은 다음 역할을 통해 에너지를 자유롭게 만든다. 나의 자아를 기쁨의 감정과 연결해준다. 정체된 생명력을 활기차게 만든다. 건강을 선사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한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준다. 쌓인 피로를 해소한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창조적인 행동은 그게 어느 것이든 모두 소중하다. 조용하든 극적이든 마음이 반응하는 모든 활동은 삶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이 되어준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예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학, 생물학, 요리하기, 나무 오르기 등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것에 창조성이 깃들어 있다. 창조적 에너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에 다가서는 길을 열어준다. 확신의 노래가 귓가에 들려올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도록 하자. 내 안의 영감을 찾아라. 영감이란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형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다. 영감이 없으면 창조성도 존재할 수 없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모든 행위에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영감을 받게 되면 창조에 대한 욕망이 끌어올라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영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선사한다. 행복한 상태일 때 몸의 건강이 깃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감은 우리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고 잊었던 꿈과 열정을 되살린다. 영감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잠재적 에너지며 내 주변 사람들도 영감이 가져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영감을 받은 사람은 가릴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을 내뿜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나 세상 모든 어머니를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이 태양과 같다고 느낀다. 그들의 에너지는 우리를 사로잡는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은 두 눈에 반짝이는 빛을 머금는다. 이렇듯 영감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35세의 물리치료사 팸은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고 있었다. 결혼정보회사, 독신자 모임, 각종 파티에 참석하며 상대를 찾아 헤맸지만 도무지 짝을 찾을 수 없었다. 상담을 위해 마주 앉은 자리에서 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녀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에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나를 찾아온 많은 이가 그러하듯이 그녀는 에너지 문제를 품고 있었다. 뱀은 상냥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 하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나른했고 생동감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살아왔다. 집과 직장으로 가고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고 날이 저물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팸은 힘없이 말했다. 그다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려. 내 눈에도 그녀의 상태가 보였다. 팸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 상태였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 에너지를 되살려주길 원했다. 나는 직관을 통해 팬의 열정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삶을 관통하는 목표를 찾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을 찾고 에너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팸은 십자수에 도전했고 브릿지 같은 카드 놀이도 시도했다. 하지만 영감은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함께 요트를 탔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요트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고래가 주위를 둘러쌌다.
수면에 드러난 고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신비로움에 매료됐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여러 마리의 고래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영감이 차올랐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생명체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리고 고래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감이 그녀를 꿰뚫고 지나간 뒤 그녀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다가왔다. 주위 사람들까지 팸의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가슴 벅찬 사랑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감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빛을 밝힌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빛에 반응한다. 영감이 없으면 그 빛은 점점 흐려진다. 그리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영감은 존재감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일에서 느끼는 뿌듯함, 풍요로운 인간관계, 유쾌한 휴식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의무감에 휩싸인 채 살아서는 안 된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영감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간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생기 있는 예술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학교와 사회는 영감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영감을 되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영감의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그 과정은 커다란 모험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방법을 통해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90세든 19세든 상관없다. 인생의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자. 매 순간 작은 기적을 발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영감에 관해 기록하는 일이다. 영감을 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작게라도 영감을 일으킨다면 그게 무엇이든 모두 노트에 적은 뒤 검토한다. 노트에 적힌 내 모습이 영감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기록이 내 생활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지금 하는 일에서 작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제시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일상에 영감을 불어넣는 법을 설명하겠다. 내면에 밀려오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것이다. 이제부터 영감을 얻기 위한 훈련 단계를 알려줄 것이다. 일단 자신을 상세히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단계 1. 일에서 느끼는 갈등을 기록한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써본다. 예를 들면 이렇다. 8시간 근무를 마치고 회사를 나서면 완전히 지쳐버린 느낌이 든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 일에서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단계 2.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하는 일이 왜 영감을 주지 못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껄끄러운 사무실 분위기 때문인가? 싫은 동료나 상사 탓인가?
내 힘이 닿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원인인가? 부정적인 면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맞지 않는 일을 하는가?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는 게 나은가? 단계 3. 현재 상황을 바꿔본다. 지금 하는 일을 살피고 현재 상황에 다시 한번 영감을 불어넣어 본다. 영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 일 자체가 아닌 대인관계가 원인일 수도 있다. 나와 동료 사이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면 바로잡아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피한다. 까칠한 태도를 버리고 상냥한 말을 건네므로써 관계 개선하기를 시작한다. 팻은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던 팻은 그렇게 몇 주를 보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관계 개선하기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상사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친절이 상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가 보이던 적개심은 사라졌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누군가가 보이는 딱딱한 태도는 심리적인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때 친절한 말과 행동이 그 벽을 뚫게 해준다.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따스한 격려나 칭찬의 말을 건네보자.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게 좋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말자. 이럴 땐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게 좋다. 맡은 일의 성과를 높일 방법이 있다면 상사에게 직접 말하라. 현재의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 살펴보라.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마음먹은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끌어모아 상사를 만나러 갔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보이자 상사는 흔쾌히 동의했다. 덕분에 직장 생활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나의 하루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자극을 주는지 알아본다. 이때 금전적인 이유는 제외한다. 처음에 이 일을 왜 좋아했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기억해 보는 것이다. 무엇이 내게 활력을 주는지도 알아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생동감, 흥분, 가벼운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의 생명력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노트에 기록한다. 한 디자이너는 이 조사 기록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가 커지는 시간을 발견했다. 고객과 식사할 때, 직원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그녀는 활기로 가득 찼다. 혼자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에너지가 작아졌다. 조용한 성품의 도서관 사서는 책 속에 파묻혀서 홀로 연구할 때 영감이 커지는 걸 발견했다. 두 사람 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 채 무력감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영감을 주는 동료와 가까이 지낸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던 한 남성은 퇴근할 무렵이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항상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디자인 부서와 일을 할 때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부서는 웃음이 넘쳤고 그곳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필요할 때는 영감이 찾아오지 않는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사람이든 활동이든 에너지가 가장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머지않아 영감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봉사하는 마음을 지닌다. 마음을 넉넉하게 먹는 것만으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위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고 내가 속한 환경에 친절을 더하라. 좋은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마음을 다해 동료를 격려하고 배달원이 늦어도 짜증내지 마라.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사람들과 의논하라. 아는 사람 가운데 방송국에서 일하며 뉴스 제작을 하는 프로듀서가 있다. 그는 언제나 마감에 쫓기며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는다. 그 일을 봉사로 여기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영감으로 가득 찬 채 조화롭게 일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일에 가치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일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단계 4. 새로운 선택에 눈을 돌린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다른 일을 찾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직장을 옮겨본다. 하는 일에서 영감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찾는 게 당연하다. 위로 오르는 것만이 발전은 아니다.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도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시도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덕스러운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지옥처럼 여겨지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새 직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상사를 만났다. 즐겁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것이다. 떠나갔던 영감도 되돌아왔다. 이처럼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 종종 문제가 해결되곤 한다. 더 큰 변화를 찾아 나선다. 현재의 직업이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큰 변화를 모색해보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이들이 종종 나를 찾아온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일을 갈구한다. 나 또한 평생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흥미는 언제든 달라진다. 우리에겐 좋아하는 일을 할 자격이 있다. 평생을 바칠 직업을 찾고 그것에 열정을 쏟는 일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다. 열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일평생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주목하자. 에너지 시크릿. 영감을 주는 직업을 찾으려면 1.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시간을 고른다. 그런 뒤 10분 정도 차분하게 명상을 한다. 깊이 호흡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진 다음 몸의 의식을 집중한다. 2. 먼저 이렇게 물어본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부모님의 바람은 잊어도 좋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떠오르는지 그냥 지켜보자. 그런 다음 이것저것 떠오르는 일을 노트에 적는다. 3.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적어본다. 대학교에 다닐 때 흥미를 느꼈던 과목이 떠오를 수도 있다. 경영학, 신문방송학, 패션 디자인 등등. 혹은 언제나 꿈꾸었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한다. 4. 잡지, 신문, 인터넷, 책을 뒤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다. 관심이 가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자신을 설득한다고 해서 영감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영감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직관적인 에너지다. 이 일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확신이 들어야 한다.
5. 적당한 일을 찾았다면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 일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찾고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자. 눈과 귀를 열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자취를 찾다 보면 어느새 열정이 솟아날 것이다. 6. 명상할 때, 차분히 산책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직업에 주목하라. 문득 스치는 기쁨, 어떤 학문을 향한 호기심,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노트에 적어두자. 7. 꿈에서 답을 찾는 것도 좋다. 잠자리에 누운 채로 질문을 한 가지 떠올린다. 어떤 일이 영감을 불러일으킬지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 다음날 아침에 생각나는 답을 적어본다. 일주일간 반복한 뒤 마음의 방향이 얼마만큼 뚜렷해졌는지 살펴본다.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영감을 얻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해본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영감이 다가올 것이다. 미래를 향한 당당한 걸음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어라. 취미에 열정을 쏟아본다. 직업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직업을 유지한 채 영감을 찾을 방법도 있다. 일단 지금 하는 일에서 영감을 얻도록 애써야 한다. 그런 다음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에 몰두하는 게 좋다. 재미삼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취미에 도전하지 말자. 취미는 깊은 만족감의 원천이 된다.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음악, 춤, 미술의 열정을 기울여도 좋다.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 움직이지 않던 뇌의 부분이 활성화된다. 동시에 타성에서 벗어날 기회가 된다. 취미 생활에 열정을 기울이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솟아난다. 한심하거나 쓸모없는 취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온종일 썩은 치아와 씨름하던 치과 의사가 나를 찾아왔다. 주말에 플라멩코를 추기 시작하면서 그는 영감을 되찾았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열정이 솟아나는 취미를 찾아라. 단계 5. 작은 것에 기뻐한다.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간다. 갑작스레 건강을 잃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실감한다. 삶은 한순간에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약한 부분을 깨닫는 것이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매일 하는 모든 일에서 생명력을 느끼기 위해 애써라. 평범한 일상에도 신성함이 스며 있기에 마련이다.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이 당신에게 영감을 준다는 걸 기억하자. 갖가지 사소한 일.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사소한 일은 종종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런 일을 하찮게 여기며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불만스럽게 여기지 말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으로 여겨보라. 그리고 빨래를 시작하자.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숭고한 순간은 바다 건너 히말라야 사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 사소한 일에도 영감을 불어넣으면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진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장 보는 일을 신성한 의식으로 삼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녀는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갔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았다. 그날 먹을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구매한 것이다. 그녀는 시를 쓸 때도 이런 방식으로 영감에 접근했다. 어느 한 가지에서 영감을 발견하면 다른 것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은행 가기, 세차하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등. 이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겨보라. 지금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해보자.
문득 그곳에서 삶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연, 날씨, 애완동물. 그래도 영감이 부족하다면 환경의 도움을 받아보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뜰에 핀 수선화, 언덕 너머의 거친 바다를 바라보라. 떡갈나무를 스치는 바람, 천둥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애완동물을 쓰다듬으며 즐거움을 느끼자. 이 모든 일이 번잡함을 잊게 한다. 홀로 속상해하지 말고 대문을 나서자. 자연의 정기가 당신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내 친구는 종종 베니스의 해변에 앉아 기분 전환을 한다.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길을 따라서 오리 여러 마리가 뒤뚱대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이다. 나도 가끔 사무실 창밖으로 눈을 돌린다. 하늘을 흐르는 새하얀 구름, 시시각각 바뀌는 노을의 빛깔, 날아오르는 까마귀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난다. 아름다운 자연은 영감을 되살리는 좋은 대상이다. 눈가리개를 벗어던져라. 우리 삶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결정체다. 그것은 우리 삶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강력한 에너지가 몸 전체에서 뿜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에너지를 나눠 갖고 싶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보라.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강력한 에너지가 전해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창조적인 에너지의 모델을 찾을 때 겉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골 음식점 주인이 유명한 정치가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주위를 맴도는지 생각해보라. 화가, 음악가 혹은 정원사일 수도 있다. 그들이 지닌 에너지장이 내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받은 에너지는 다른 이에게도 전달된다. 내 안의 창조성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많은 시를 써낸 저명한 시인 스탠리 쿠니치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에게서 훌륭한 에너지장이 느껴졌다. 그는 뉴저지에서 열린 시축제에서 95세의 나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단히 멋진 강연을 펼쳤다. 시가 어떻게 모든 이의 가슴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알려준 것이다. 우리가 지닌 신비로운 내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나는 대단히 감동했다.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머리를 깊이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재즈가 울려 퍼지는 허름한 클럽, 수많은 책이 놓인 도서관, 책도 에너지를 발산한다. 수천 종의 나비가 사람들 주위에서 날갯짓하는 박물관, 규모가 큰 심포니홀 등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는 어느 곳에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런 장소에 차곡차곡 쌓여왔다. 아레사 프랭클린처럼 위대한 가수는 노래할 때 창조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무대에 쏟아낸다. 그런 강력한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연장에 방문하면 언제든 그런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마찬가지다. 그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얻게 된다. 내슈빌에 자리 잡은 그랜드 올드 올프리에 갔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전설적인 공연이 수없이 펼쳐진 무대를 올려다본 순간 윌리 넬슨과 자니 캐시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컨트리 뮤직의 거장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그곳에 고스란히 남겨놓았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위대한 공연장은 창조성의 보물창고다. 그런 장소를
찾아 나서자. 에너지 시크릿. 창조성을 발견하려면 장소나 사람이 당신에게 창조성을 선물할 수 있다. 창조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보자.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논리적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면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밝아오는 빛, 피어오르는 꿈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노트에 적어두는 게 좋다. 내 안에 다가온 통찰력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자. 이런 방식으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거나 깊은 실망감에 빠져들곤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창조적인 에너지는 그런 감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 에너지는 억지로 통제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 따스하고 자유로운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이란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형으로 우리 안에 자리한 빛을 밝혀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힘입니다. 영감이 없으면 창조성도 존재할 수 없는데요. 우리의 빛이 흐려지고 존재감조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감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내면의 생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망설임 없이 따라갈 때 영감은 우리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 책이 여러분이 잊고 있던 창조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